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근사한 책이 하나 나왔거든요. 2020 부동산 시그널이라는 이 책의 저자분들 모시고 2020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이름 있으신 이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셔서요. 뭐 예를 들어 경매 시장이라거나 아니면 재개발 시장이라거나 또 이제 2부에서는 다른 분야, 뭐 예를 들어 세무에서 주의할 점 또는 상가 투자에서 주의할 점,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일단 첫 번째 시간으로 재개발 망고쌤, 망고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2020 부동산 시그널 공동저자 망고쌤 최윤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019년도는 좀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처음에는 좀 주춤한 것 같다 그래도 굉장히 핫한 랠리를 보낸 한 해였던 것 같은데 또 12월 따라서 마지막에 또 빵 두들겨 져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한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일단 2019년도 얘기부터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 망고쌤님께서는 주로 이제 어떤 분야에서 이제까지 목소리를 내오셨는지. 예. 저는 이제 아파트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요. 아파트 투자? 예. 재개발, 재건축을 강의를 주로 했고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거를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예. 그러면 2019년에는 네. 예, 아파트 시장, 뭐 재개발, 재건축 시장 주로 네네.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시장을 보셨었나요? 2019년은 주로 이제 그 재개발 쪽하고 네. 그다음에 지방 아파트를 네. 주로 봤죠. 대략 지금 뭐 2019년 정리해 보시자면 어떤 느낌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상저하고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아파트 시장은 지역별로 다 온도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반에는 다 그렇게 갔는데 네. 연말이 되면서는 이제 같이 다 한 번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국이 지금 이제 뭐 불바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 있고 뭐 물량이 만 원이 적원 이런 걸 많이 따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하반기에는 다 달려가는 그런 네. 상황이었죠. 상황이었고 상저하고였고 네. 또 마침 또 정부 규제가 나오니까 똑같이 2020년도 초반에는 상저하고 비슷한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아, 내년도도 예. 상반기에는 좀 안 좋다가 하반기에는 조금 네.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2019년보다는 되게 네. 좀 짧을 것 같아요. 그게 아, 그 짧다는 살짝 게 요번 12, 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여파가 짧게 올 것 같다. 예, 그렇게 보면. 일단 2019년 시장에 대한 얘기들은 좀 얼추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예, 제가 궁금한 점들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2020년도에요. 네. 이제 뭐 사실 서울도 재개발 구역들이 있고 특히 뭐 수도권 재개발 구역들도 본격적으로 힘을 내서 네. 2020년에 분양 나오는 곳들도 많이 있을 거고 네. 서울도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2020년도의 재개발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엔 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구간은 맞는 것 같아요. 부담되는 구간이라는 건 비싸다. 금액대도 세고 예.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실수요자들에게는 또 그 어차피 청약 가점이라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나는데 청약이 좋은 건 알지만 사실 받기 힘들거든요. 가점이 다 낮잖아요. 내 건 아니지. 그렇죠. 그림이 끊기지 않으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신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마침 또 의외로 이번에 또 책 보니까 네. 정부에서 이제 관리처분인가 난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네, TF 만들어서 서울시랑 한다 그랬죠. 서울시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물량이 좀 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일반 분양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조합원 입주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을 좀 알면 돈이 뭐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입주권 쪽으로 접근하셔도 실수요자라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진 조합원 입주권들을 그렇죠.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매력이 있다. 네. 2020년에는 잘 아시겠지만 뭐 네. 재당첨 금지라든가 그 이런 것들이 안 걸리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저도 사실 블로그에 재당첨자한 문의하거나 메일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되게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재당첨자는 관처 인가 떨어진 거 사면 그렇죠. 이게 네. 일단 한 단계 거쳐 나온 거니까 저도 사실
잘 모르겠으니까 그거 사세요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 예. TV 양도 금지가 아닌 것들도 대부분이고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괜찮은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도래하면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인데 얘기가 네. 나왔으니까 같이 질문을 하자면 지금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 내용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잘 모르죠. 예. 예.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그리고 이게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그러니까 재개발 물건을 살 때 음. 주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네. 건 꼭 2020년에 투자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꼭 주의하세요. 할 만한 네.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재당첨 금지가 제일 복잡한데 네. 재당첨 금지가 걸리는 거를 만약에 내가 사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내가 이제 분양을 받은 게 되고 그 분양을 받는 순간 이제 그 다른 구역에 당첨이 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예. 다른 물건 살 때 네, 분양 살 때. 신청할 수 없게끔 돼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도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통 생각하시는데 우리 보면은 그냥 재개발 재건축 말고 그냥 일반 분양 있잖아요. 네. 그거 중에도 재당첨되는 거랑 같이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되게 네. 복잡하거든요, 난해하고. 네.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 사실 다들 잘 네. 모르시고 문제가 터지면 그렇죠. 그때 이제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네.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함정이 많은데 국토부에 질의를 해도 이제 그때부터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한번 번복이 작년 8월에 크게 됐어요. 그렇죠. 제일 전문가시잖아요, 그쪽은. 저도 질문하다가 포기했어요. 답변이 네. 되게 흐리멍텅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사고 터지면 그때 법원에서 알아서 수습해라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아직도 되게 미묘한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래서 재당첨 쪽은 아예 이제 2018년 이전에 그냥 관리처분인가 난 것만 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청 인간 네, 안거 사면 난거 사거나 아니면은 예. 뭐 난 거를 사는 게 낫겠다 이런 거고 그 대부분 지금 나오는 물량들이 그런 물량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1, 2년 지나면 그때는 정말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몰라서. 예, 사고들이 많이 터질 것 같고 사실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반인들은 내기가 아니니까 그 그렇죠. 사례들 네. 그 힘들어서 변호사 만나러 다니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잘 모르고 있는 거지. 초반부터 되게 어려운 이야기가 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서울 쪽은 이제 실수요자시라면 그 가점이 낮으시다 하면 조합원 입주권에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다. 마침 또 물량이 또 뭐 일반 분양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네.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게 금액대도 세고 돈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또 그다음에 수도권 특히 요즘에 수원이 핫하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출구가 분양이 시작이잖아요. 네. 분양 시장이 다 핫하기 때문에 수원도 인천도 그냥 뭐 다들 그냥 안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1, 2년 전에는 인천도 그렇죠. 인천도 피가 지금 2억이에요. 네. 예. 수도권 부동산 시장 파란색으로 KB 시세 쫙 깔리던 그렇죠, 시절에 그렇죠. 예. 재개발 되냐 싶었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올 하반기 최고 불장은 수원에서 열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수원도 네. 또 잊혀진 이름이지만 인천이 지금 피가 2억이에요. 인천도 그렇고요. 주안 1구역이 피가 2억이에요. 네. 지금 호가가 2억 나오거든요. 근데 또 거래가 돼요, 이게 84가. 이걸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옛날에 무덤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인천 빌라 뭐 빌라 그죠. 그러니까 지난 텀 투자자분들 중에서 인천 마지막에 이제 재개발 갔다가 그렇지. 10년 동안 아이쿠야 그렇죠. 예. 그 새 바꾸느라 힘들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사실 서울도 그랬지만 네. 이제 그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되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초기에 자꾸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초기 재개발. 이제 고수들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근데 이게 사실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거잖아요. 한번 바람 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고. 저도 사실 네. 첫 집을 재개발 투자로 사실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리스키해. 그러니까.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면 그렇죠. 인생을 보상받을 수가 없어. 네. 이게 사업이 막빠져 있는 애는 어쨌거나 집이 남아서 들어가서 살면 그렇죠. 그냥 살면 만족한다. 집값이 좀 빠졌어도 그냥 그게 감당이 되는데 재개발은
집값이 빠지고 분위기 안 좋아지면 가다 멈추잖아요. 방법이 없죠. 10년 지나도 낡은 집이야.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제가 원망도 좀 받아봤어요. 주변 사실 해제라도 되면 분들한테 권했다. 신축이라도 올리죠 한두 그렇죠. 해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알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제 재개발을 본다고 하면 관리 처분인가 그렇죠. 끝난 예. 재개발을 보시면 리스크를 그렇죠. 좀 걷고 가니까 상대적으로 유망하고 또 특히 서울시에서 TF 그렇죠. 만들어서 빨리 촉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네. 그런 쪽이 나을 것 같다. 그렇죠. 수도권 재개발 지역에서도 좀 괜찮은 게 보일 것 같다. 네. 실수요자 위주라고 실수요자 분들은 이제 안전한 거, 안전한 거. 확실한 거 이런 확실한 거 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역들도 많잖아요. 많죠. 예, 사실 이번에 그 1216 부동산 대책에서도 보면 네. 정비 사업 예정지 불안 요소 있다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 꽝꽝꽝 찍어줬잖아요. 그렇죠. 강북 지역에서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는 광명 뉴타운도 지정이 그렇죠. 됐는데 주목할 만한 곳들. 제가 제일 사실 네. 관심 있는 곳은 네. 이제 뭐 피가 좀 많이 붓긴 했지만 책을 쓸 당시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인천도 피가 1억 미치였고 좋은데도 지금은 이제 2억이 넘어가 버리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인천 쪽은 주안 쪽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많죠. 예, 네. 그쪽하고 그리고 또 주안이 너무 뜨다 보니까 부평구 쪽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평이 서울에도 더 가깝고, 예, 그리고 신도시 느낌도 좀 나고 이런 느낌이 많은데 저평가된 것 같고 뭐 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 일단은 주안 쪽이나 부평 네. 쪽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2020년에는 좀 매력이 터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수원은 매교역 인근에 보면은 구역들이 대장급들이 많잖아요. 저 이번에 어제 지금 청약 결과 나온 거 네. 보니까 네. 뭐 평수 세대수 얼마 없는 거는 958대 1인가? 그러니까요. 평균 경쟁률이 한 7, 80대 1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거기가 또 줄줄이 다 관리처분인가나 이주가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네. 줄줄이 나올 건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우리가 이제 청량리 그러면은 사실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지만 막상 이게 신축들이 쭉 들어오고 그러니까 완전 바뀌잖아요. 네. 전농동 예. 생각나시죠? 전농동. 전농답 심리 그렇죠. 거기 크래시티부터 해가지고 다 가격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옥수동, 금호동도 옛날에 그게 히스였잖아요. 히스 언덕 그죠? 서울의 달 드라마 그렇죠. 서울에 다 찍었던 달동네 네. 그거였죠. 오구가 벌써 뭐 12억, 13억 고가하고 이러는 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매기역 인건이 1만 3천 세대가 들어와요. 네. 완전히 다산 신도시랑 비슷한 급이에요. 세대수만 보면. 고기만 따져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매기역이 많은 거 옆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거기 이제 바로 수원역도 가깝고 GTX도 들어오고 길게 보면 거기가 되게 그 완전히 천지개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실수요자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거 사실 부담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피도 많이 붙었고 그러시다 그러면 저는 인천이든 수원이든 일반 분양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오는 일반 분양 있잖아요. 물론 뭐 경쟁률이 세고 하지만 그쪽이 오히려 더 돈이 덜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초기 투자 금액은 적은데 그쵸. 일단 수원은 제가 알기로 이번에 나온 애들 6개월 뒤 전매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피가 문제지 뭐.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사실. 장이 계속 더 갈 거라고 그쵸. 보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해도 1만 3천 세대의 메이저 브랜드들이 들어온다 생각해보면 저 하서 프로지오 가격이랑 간격까지는 안 되겠지만 네. 망포 힐스 가격이라든가 코롱하늘채 이런 것도 보면은 가격을 비교해보면은 절대 뒤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수원 지역에 지금 내노라는 아파트들의 가격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지어지면 이 아파트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뭐 광교랑은 비교가 안 네, 되겠지만 광교 예. 동생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아니라 실거주자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거기가 제일 꽃이 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네. 사실 이제 수원은 어떻게 보면 수원 수요잖아요. 또는 투자 목적으로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서울 실수요 이런 분들은 또 서울 안에서 볼 만한 곳들이 있을까요? 좀 사업이 어느 정도 막바지에 가 있어서 네. 내년도에 좀 힙할 것 같다. 제가 보기엔 서울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관리처분 인가 나 있고 이제 곧 분양할 것들은 다 괜찮아. 그냥 돈의 문제지. 돈 맞으면 그렇지. 가라. 그렇다고 초기를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초기를 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그게 성공하면 대박이 나겠지만
사실 그걸 저도 겪어봤고 네. 겪어보셨잖아요. 2008년 9년을. 예. 근데 그래서 초기 재개발 구역 남은 데도 얼마 없어서 그래요, 맞아요. 예, 얼마 없어서 보면 거의 그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내가 초투는 제한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 막바 요새 뭐 한남 뉴타운, 흑성 뉴타운 이런 데는 10억 있어야 산다며요. 아,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와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아져도 되게 깜짝깜짝 놀래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예전에도 평당 1억이었잖아요. 옛날 지금 거여마천 뉴타운은 인제 10년 전 가격 회복했대요. 아, 그러니까. 예, 뭐그 돈이 정도라고. 문제죠 항상. 항상 그렇죠. 네. 초기 단계 재개발 구역들 그래서 막 진짜 말 그대로 재추진하는 곳들 아직 정비 예정 구역도 아니고 또는 정비 구역 지정도 못 받는 곳들에 본격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사업 추진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되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네. 빨라야 10년이잖아요. 아주 초기는 거죠. 예. 저 2010년에 조합 설립인가 금방 날 줄 알고 이제 올해 관리처분인가 났구나. 근데 그게 네. 빨라야 10년인데 그 10년 사이에 장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 근데 사실 중간에 어느 정도 가다가 장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는 진짜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재열 뉴타운 4구역 이런데 이주하는 중간에 사업 멈춰서가지고 금융 비용들 다 나가고 조합원들 추가 부담금 엄청 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재개발 얘기 좀 들어봤고요. 자, 2020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뭐 관리처분인가 끝난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등을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자, 이번에 이 책에는 결국 2020년 부동산 시그널이니까 2020년에 재개발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담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가 담겨 있어요? 일단 뭐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약간 기본적인 개념부터 해가지고 이제 유망 단지, 유망 지역까지 이제 해놨는데요. 아, 네. 방송에선 못했지만 책에는 써놨다는 얘기신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좋아. 예. 그쵸, 맞잖아요. 로또 분양이다 뭐다 분양이 좋아요. 네. 그 분양가 상한제도 잘 될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초보자들이 그런 걸 보고 이제 막 달려드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게 리스키한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아파트 투자 중에서도. 네. 그래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들어가라고 자꾸 하지만 막상 시장에 가보면은 돈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돈이 조금 들어가는 걸로 가시긴 하는데 제가 보기엔 2020년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백투더 베이직 기본기 관리처분 인가가 뭔지는 알고 사업시행 인가가 뭔지는 알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달려드시기보다는 기본기를 닦고 이 책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있거든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내 현아파트 헌빌라 주고 새 아파트 받는 건데 새 아파트를 못 받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현아파트를 사면 내가 이거를 얼마 주고 사는 거며 사실은 숨어있는 비용이 많잖아요. 조합원 분담금이라든지 숨어있는 비용도 많고 시간 비용도 있고 그냥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얼마 주고 사는 거며 현재 주변 시세 대비 얼마 정도 수준인가 시간 대비해서 내가 나한테 괜찮은 건가 내 사정에 맞는 건가 이런 걸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디가 좋다더라 재건축 재개발은 무조건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만 듣고 하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네. 소중한 돈이잖아요. 2020년에 주목해야 될 핵심 가치를 담으려고 노력하셨다. 했는데 이제 기본기도 뒤에 이제 있으니까 그 네. 기본기를 따지는 거를 네. 꼭 이 책에도 있지만 따로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그리고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예. 네.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들어갈게요. 2020 부동산 시그널에서 망고쌤의 시그널은 무엇? 과유불급.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할을 당한다. 백투더 베이직. 기본기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예.